코로나가 잡혀야 주가가 오를까요? 코로나가 확산되면 주가가 오를까요? 그럼 이번에 장마는 경제는 어떻게 되실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발발한 날부터 주식시장이 오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경제라고 하면 다음 경기라는 거와 비슷한 용어로 생각하시고 또 뭐랑도 연관을 시키시냐면 정치랑도 연관을 시킵니다. 신문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경제신문이어도 정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 더 심하죠. 그리고 이게 꼭 주식시장과도 또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 당연히 부동산 시장의 얘기가 경제, 경기, 정치 그리고 주식시장에 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고 채권시장 역시도 다 일치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알못에서는 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도 많긴 하지만 최소한 내가 어떤 시장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는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테슬라라는 기업을 샀더니 주가 올라서 난 혁신기업에 동참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마켓에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조차 인지를 못하는데 그걸 투자해서 돈을 잠깐 번 그것도 사실 실현하지도 않은 또는 지금 설마 50% 벌고 실현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인플레이션으로 다 날아갈 수도 있는 종합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면 그거에 매몰되어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 요게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세요? 여기에 동의하세요? 요게 O라고 생각하시는 분. 요 등식이 맞다. 하여튼 뭐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다음. 그럼 요거는 이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잡혀야 주가가 오를까요? 코로나가 확산되면 주가가 오를까요? 잡히면 주가가 오른다. 한 분? 확산되면 주가가 오른다. 한 분. 오늘 두 분 오셨습니다. 그죠? 다음 질문. 그럼 경제, 아까 봤던 그 경제라는 거는 코로나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경제는 감정이 있을까요? 경제는 아픔을 느낄까요? 코로나가 와서 아픈 건 인간이지 경제는 코로나 때문에 아플까요? 아니면 경제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맨날 신문기사로 보셨으니 주식시장과 뭐 어떤 시장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보셨으니 정말 경제가 충격을 받은 걸까요? 다음. 신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트럼프가 급여세를 면제하고 실업수당 연장하는 거에 베팅했다고요. 그죠? 자기 혼자 뭐 독단적으로 했다 뭐 해서 또 민주당이 반대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벌써 4차 실업수당을 주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당 $800를 추가하고 실업수당은 뭐 $400로 낮춰서 12월 초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거죠. 또 아시죠?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거의 자기의 온전한 소득만큼을 다 그냥 일도 하지 않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로 감세로 재선 승부수를 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경제는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로나까지 왔는데 지금 장마로 인한 태풍으로 인한 수해까지도 일어나고 있죠. 아주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그럼 이번에 장마는 경제는 어떻게 인식할까요? 또 보세요. 네. 집도, 소도, 농작물도 다 쓸어가 어떻게 살지 막막하죠. 진짜 저도 뉴스 볼 때마다 끔찍하더라고요. 난리가 났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린 신문을 통해서 이걸 본다니까요. 이 사진, 이 기사, 이 헤드라인을. 다음. 자동차 침수 피해만 벌써 700억이래요. 여러분은 최소한 경제 트렌드 스터디 우리 여기 나온 지 1년이 넘었고 주알못 들으신 분들은 특히나 반대 논리가 돌아가고 계세요, 지금? 돌아가고 계세요? 그렇지. 돌아가고 있다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봐봐. 누구는 코로나까지 왔는데 장마에 홍수에 난리 났네. 밖에 야외 활동 못하고 경제는 뭐 폭망이고 정치는 쓰레기고 부동산은 폭등하고 사람들은 난리 나서 집회한다 그러고 신문을 보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느낀다고요. 맞죠? 그럼 아까 처음 했던 경제는 경기고
정치고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채권 시장 연결된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잘못됐다고요. 경제는 느끼지 않아요. 경제에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경제는요,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뒤에서 도표를 통해서 보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호재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뒤에 도표로 보여드릴 거예요. 2차 경제는 코로나가 왔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중국과 한국에 엄청난 장마와 홍수와 태풍이 왔는지 모릅니다. 경제는 몰라요. 인간은 알죠. 경제는 뭐만 느끼고 있냐면 왜 이렇게 돈이 많아지지? 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자꾸 판돈이 커지지? 도대체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야지 이 돈이 멈춰지지? 저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살포하는 거지? 라는 생각밖에 못 합니다. 경제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행여라도 야, 큰일이다 라고 느끼셨으면 모든 투자 행위를 중단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다 틀렸다고요. 이걸 보고 코로나 사태를 보고 또 장마와 홍수를 보고 정치 얘기를 보고 부동산을 보고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보고 행여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에 연관이 1이라도 됐던 분들은 다 멈추셔야 된다고 지금. 세금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홍수, 태풍, 그 다음에 코로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투자에서 손을 떼셔야 돼요. yes! 라고 말한 분들은 돌아가고 계신 분들이에요. 신난다라고 생각하셔야죠. 왜? 물길을 어떻게 터고 있고 거기에다 물을 얼마나 쏴대는지를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다음. 요렇게 하니까 뭐라고? 4차 추경이 나와. 어려운 말은 저도 몰라요. 그냥 추가한 경정 예산을 실행하겠다라는 거겠지. 무슨 얘기야? 다시 말해서 돈 쓰는 주체는 3개밖에 없어. 경제가 느끼는 건 이 세상에 3명밖에 없다고 느낀다고요. 경제는 정부라는 놈하고 기업이라는 놈하고 개인이라는 놈밖에 못 느껴요. 경제라는 놈은 요 3명하고만 포커를 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정부라는 놈이 어디서 돈을 가져온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돈을 가져와요. 누군가는 벌었으니까 털고 일어난다라고 하면 경제는 싫어해요. 왜? 경제는 계속 도박판이 이루어지길 바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치고 있는데 정부라는 애가 계속 잃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돈을 가져와요. 무한대로. 그래서 또 잃어줘요. 누구한테? 기업과 개인한테. 기업과 개인한테. 근데 개인은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약하고 그럼 여기서 누가 가져간다고? 결국 집단이라고 하는 기업이 가져가요. 그럼 빨리 지금 얘기했던 거를 또 굴려보면 이 돈들이 다 나중에 어디로 흘러간다는 얘기라고? 기업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정부는 쓰는 주체이기 때문에. 자, 아까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감세로 결국엔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얘기. 한국에서는 수익 규모가 크니까 어쩔 수 없이 추경해야 돼 라고 뉴스를 보셨으면 또 판돈을 키워? 라고 생각을 해야지. 야, 여기서 또 판돈을 키워? 자, 근데 5차 수해로 지진이 났는데 반이 무너졌어. 서울의 반이. 난리 났네. 주시장 폭락하겠네? 주시장 폭락하겠네? 서울 반이 갈라졌어, 갑자기. 진짜 영화처럼. 주시장 폭락하겠네? 내일 잠 못 자겠네? A. 대박 났네. B. 뭘까요? B. 대박 났네. 경제에는 감정이 없어요. 왜? 파괴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파괴해서 자동차 침수 피해가 700억이면 700억 물어주고 자동차 새로 삽니다. 집이 다 무너지고 했으면 집 다시 집니다. 일부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걸 자연이 알아서 해주고 있는 거죠. 무려 그동안은 그런 게 나오지도 않아서 맞을 필요도 없던 그 코로나19 백신이라는 걸 1억 회씩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그리고 우리한테 맞춰주려고. 하나에 3만 원짜리를 1억 회면 돈이 얼마야? 근데 전 세계가 다 맞아야 돼.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야? 아까 비행기 얘기가 이해되세요? 야, 자꾸 터뷸런스 있는데 그냥 맞고 가지. 위로 올라가서 너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내려? 얘기하지 마.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여기만 터뷸런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이 터뷸런스였어. 거기 아주 코로나라는 핵폭탄이 왔어 지금. 그래서 비행기 동체 날아가게 생겼어. 자, 비행기가 다 난파되고 다 죽는 게 낫겠니? 아니면 고도를 높이더라도 지금 당장 이걸 벗어나는 게 낫겠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 일단은 너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닥치고 일단은 벗어나자라고 전 지구인이 합쳐서 올라가자라고 통일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쓸데없는 걸 보냐고요. 이것만 보면 되는데 전 뭘 느꼈냐면 너무 안타깝죠. 우리 2주 스터디 안 한 사이에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올 여름은 사상 최고로 더울 거라면서요. 이렇게 경제 예측만큼 못 맞추는 게 기상이잖아요. 그죠? 절대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정말 판돈이 도대체 어디까지 커지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키우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페이스북, 구글, 이른바 팬과 마가라고 부르는 기업,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국내 상위 기업들, 뭐 100등이든 200등, 혹시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까지, 걔네들은 뭐라고요? 나름 날고 기는 애들이라고요. 그 뿌려진 돈을 가져가는데 날고 기는 애들이라고요. 자, 1차적으로 생각하면 이 부서진 피해 복구하는 데만 수십조가 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피해 복구하느라고 첫 번째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하는 그 파내는 굴삭기나 이런 걸로 흙토사 다 파내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일용직이든 뭐든 건설 노동자들 투입해야 되고 그분들이 굴삭기에 들어가는 연료, 밥 먹는 거, 그리고 새로 구입해야 되는 가전, TV, 냉장고, 전자제품 또 폐기하면 폐기물주가 최근에 왜 올라갑니까? 이 많은 쓰레기들 한 번에 또 폐기해야 되고 세상 다 돈이에요. 경제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경제는 이걸 다 뭘로 느끼냐? 돈으로 느낀다고요. 그럼 1차적으로는 그런 데에 들어간다고요. 수혜 복구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 돈을 어디다 쓰더라는 거야? 애플에, 구글에, 페이스북에 그들의 자녀들이 에어팟 사고, 아이폰 사고, 노트북 사고, 또 네이버로 쇼핑하고 하는데 쓰더라는 거예요. 그 순위로 매긴 애들이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0등이겠지. 전 세계에서 뿌려진 돈들을 제일 잘 걷어오는 애들 100명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논리는 뭐냐면 이런 거에 대한 감정이 없고 이게 풀리면 그 다음 2차적, 3차적 효과들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거라고요. 다음. 이거 했잖아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 발발한 날부터 주식시장이 오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왠지 아시죠? 얼마나 많은 총을 쏘고 얼마나 많은 애들을 먹이고 얼마나 많은 애들을 군복을 입히고 의류, 그죠? 철, 그죠? 식량, 음식료, 그죠? 어마어마한 물자라는 걸 갑자기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투자가 엄청나게 증가하죠.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죠? 필립 피셔가 한 얘기인데요. 읽어보세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혹은 전쟁 발발 그 자체의 내용에 무작정 주식을 내다 파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전쟁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얘네들이 왜 멀쩡한 걸 파괴하더니 또 돈을 뿌려서 그걸 다시 짓지?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경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난 점점 커져. 니들이 준 돈을 먹고. 라고만 생각한다고요. 그렇다면 코로나도 전쟁과 같은 거였으니까 마찬가지. 여기다 코로나를 대입해 보시면 돼요. 2차 코로나. 아까 첫 번째 질문 뭐였어요? 코로나가 잡히면 주가가 오를까요? 코로나 확산되면 주가가 오릅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롱 포지션의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가 잡히는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잡히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걸 걱정해요. 왜? 그러면 무한 바주카포는 이제 멈출 테니까. 그러면 더 이상 물대는 애가 없으니까. 더 이상 판돈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그때는 옥석을 가리겠지. 정말 있는 애들 중에서 누가 잘하는 놈인지를. 근데 그 전까지는 지금은 상관없다는 거야. 그냥 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최근까지 보셨던 금도 올라가, 은도 올라가, 주식도 올라가, 채권도 올라가, 비트코인도 올라가. 근데 이제 슬슬 우리는
옥석 가리기까지 준비한 상황을 가정해야겠죠. 당연히. 근데 금이, 은이, 비트코인이 왜 기타 자산이 별로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뿌려놔도 걔네들은 자기만큼의 가치만 저장하지 뭔가로 증식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애플은 지금 애플과 1000배 차이 나는 애플이 된 거고 증식하냐고요. 안 한다고요. 얘네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달러를 가지고 애플을, 국내 주식을 또는 어떤 자산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다음. 이제 이해되세요? 얘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정치를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규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만 이거 자체를 얘랑 엮는 건 감정을 엮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논리. 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초적인 얘기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제의 뭐라고요? 선행지표입니다. 얘보다 얘가 앞서요. 무조건. 근데 최근 10년 동안 경기가 좋아라고 얘기한 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경기라는 건 거의 대부분 물가나 실업률이나 임금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여기에는 아주 구조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좀 할 겁니다. 다음. 우리 이거 봤었죠? 이거 떼고 여기만 봅시다. 여기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자기가 당선되고 나니까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트럼프가 되니까 주식시장에 충격받아서 막 쇼크받아서 빠질 거라고 예상했었죠. 근데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지금 S&P 500과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죠. 무슨 얘기냐? 요걸 줄여줬어요. 바로. 우리 그때 얘기했죠. 법인세 30%를 20%대로 확 낮춰버립니다.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바로 요것만 내가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경제도 정치도 코로나도 다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나는 요것만 보면서 투자합니다. 사실은. 왜? 요게 내 몫이니까. 여러분이 그 좋다라는 경기 좋다라고 말하는 고임금의 시절이 오잖아요. 얘네들한테 더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내 몫은요.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주주의 몫이 작아져서 오히려 떨어져요. 자, 금리 인하하면 주가 왜 오릅니까? 뭐라고? 이자에 대한 손익을 어차피 기업들은 다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마무시하게 이자를 깎아주니까 내 몫이 늘어나니까 올라가지. 이건 완전 초등학생도 알아야 될 기초 원리 중에 하나인 거고. 무슨 얘기냐? 내일 갔더니 신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도 법인세가 너무 높은 것 같다. 법인세 감세하겠다라고 발표한 순간 그 감소 폭만큼 대한민국 주식들은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이거예요. 트럼프는 공화당이어서 법인세를 인하하고 아까도 봤지만 이제는 개인들에게 물리던 소비세도 인하하겠다라는 게 아까 그 뉴스였잖아요. 감세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감세를 한다는 건 얘네들한테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기업한테는 뭐가 늘게 될까요? 감세를 하면. 개인이 돈을 쓸 여력이 늘어나서 결국 매출액이 늘어납니다. 근데 바이든을 우려하는 게 뭐냐면 바이든이 민주당이잖아요. 바이든을 우려한다라는 뉴스를 혹시 보셨으면 그게 뭐냐면 바이든이 뭘 하겠다라고 하냐면 이 법인세를 정상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하는 정상화만큼 주식이 빠질 겁니다. 왜? 이게 줄어드니까. 1차적으로는 그분이 만약에 법인세율을 다시 정상화 30%로 올리겠다? 그만큼만 주식이 빠질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되더라도 돈을 잘 버내는
그 이상을 벌어서 나에게 갖다 줄 거니까 그걸 커버하겠지만 그것만도 못하면 이제 옥석이 가려지겠죠. 그게 1차 우려입니다. 법인세에 대한 우려. 근데 과연 바이든이 되든 누가 되든 지금 이렇게 높은 고도에 있는 요걸 지금 여기에 조종사를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시기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첫 번째 퀘스천을 한번 달아보시고요. 그리고 얘는 정말 자기가 된다고 한들 민주당에 대한 공약이 있지만 정말 법인세를 바로 정상화할까? 법인세 정상화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고도 높이서는 비행 안 할 거야. 내릴 거야인데 승객들이 가만히 있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죠?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마이너스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플러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판관비라고 하는 건 대부분 노동자인데 노동자 지금 구조조정 다 할 거고 앞으로 내년부터 그러면 아마 여기서 잘리신 분들이 나가서 여러분한테 야, 세상 너무 살기 어려워라고 말할 테니 경기는 실업률은 높아질 텐데 기업의 이익은 계속 늘어난다니까. 이거 했잖아요. 기업의 이익은 계속 늘어난다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니까. 뭐 너무 올랐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로. 이게 느는데 뭘 너무 올랐다고야. 이게 안 느는데 올랐으면 말도 안 되지. 봐봐. 우리 다 자르고 로봇으로 대체해서 계속 늘어난다고 이익이. 근데 금리도 내려졌고 법인세도 낮춰졌어. 이게 얼마나 늘어나야 돼? 이게 지금까지 미국 시장을 끌어온 논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깎였으니 당연히 이익이 늘어나서 주주의 몫이 늘어났으니 주가 올라간 거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생각해 보자고요.